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지금의 기조는 뭐다? 관망의 기조가 아니다. 이제는 매매 순환율을 올려가면서 우리가 최근 하락에 아껴왔던 현금을 투입해가면서 기회를 잡아야 될 상황인 거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지금 9시 30분까지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미팅을 하러 넘어가야 돼요. 사업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호수가 저 대신 할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얼굴 한번 보고 얼굴 비추고 그러고 가려고 잠시나마 정장을 입고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갈게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오늘은 호수랑 같이 시간 보내세요. 월요일날 뵐게요. 월요일날 만나요. 자, 최근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죠. 11월 달 증시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될 때예요. 기회를 기다리자라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AP투자연구소에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10월 말부터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단순하게 증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돈이 걸려있는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감으로 생각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시장의 호재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뭐가 있어요? 금리 동결, FOMC, 실적, 반도체 회복,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알 건 알고 가자고요. 자, 첫 번째,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즉 금리에 대한 내용. 이번 FOMC 파월 연설을 통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과 불확실성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원래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욱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시사했었다면 지금도 그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입장과 스탠스를 분명히 낮춘 부분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FOMC를 통해서 한 발언들을 다양히 들어봤을 때 금리 인상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국채금리든 전쟁이든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분명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이스라엘보다 코스닥이 더 하락을 했어요. 전쟁이 난 이스라엘보다 코스닥이 더 하락을 했어요. 물론 상반기에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라는 전제도 맞는 건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업들을 따져볼 때 이 기업의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혹은 매출 대비, 성장성 대비 해가지고 현재 주가가 어떤 위치인지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PER, PBR, PSR 이런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해서 보면 지금 코스피의 지난주 기준 PBR이 0.86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0.86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 08년도 서브프라임 아시죠?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이 마무리가 되고 증시가 급하게 반등 나올 때 그때 PBR이 0.86이에요. 그리고 최근 증시의 반등 요소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0.8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이력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 바닥론에 대해서 점차 힘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와중에 아까 수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자, 한국 수출 그리고 한국의 경기 지표들을 따져볼 때 최근 가장 주목이 몰렸던 게 뭡니까?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가 어떤 산업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결국은 반도체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업황 회복 시그널들이 점차 확인이 되고 있고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봤을 때 반도체가 올라가면 증시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시 바닥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큰 산업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수많이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주 우리 저희 AP투자연구소 전문가 한 분께서 주말에 이 증시 바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다뤄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도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지금의 기조는 뭐다? 관망의 기조가 아니다. 이제는
매매 순환율을 올려가면서 우리가 최근 하락에 아껴왔던 현금을 투입해가면서 기회를 잡아야 될 상황인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시던 게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는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리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3월 이후로 이번 국채금리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2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어제 오늘 하락을 했으니까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시장이 급하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두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꼭 영풍재지나 꼭 작전주만을 비롯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목들의 사이클을 볼 때 호황과 상승은 어찌 보면 느리고 더딜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빠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영풍재지는 물론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 다른 종목과 산업군들도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올라가는 건 길고 느릴 수 있더라도 빠르는 건 가파르고 순식간이다.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도를 할 때 고점을 알아맞추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최근 국내 증시 계속 하락을 할 때에도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돌파를 했던 적들은 있었어요. 근데 돌파를 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수순이었어요. 돌파하면 무너지고 돌파하면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돌파를 해줬고 오늘 안 무너지면은 우리가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생기는 것도 맞겠죠. 금리 상승이 멈추더라도 빠르게 내리지 않는 한 고금리 상황이 계속 된다는 뜻인데, 금리 상승이 멈추었다고 좋은 것이 맞나요? 일단 더 오르진 않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 더 올리지는 않는다.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10년물이 5%를 넘어가는 등 모습들의 우려감이 확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상반되는 기조가 하나 둘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내릴 것이다? 전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내년에 가파르게 내린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은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현재 목표치로 두고 있는 2%에 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가파르게 내린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그런 기조가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감을 갖고 힘들어했던 것보다는 하나 두 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 바닥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